안녕하세요. 모퉁이 북카페입니다. 오늘은 비극적 생애와 강렬한 작품 세계로 유명한 브론테 자매의 일생과 그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자료 조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브론테 자매는 샬롯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앤 브론테를 아울러 지칭하는 말로써 그들은 고립된 성장 환경과 짧은 생애 속에서도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룸으로써 19세기를 대표하는 여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작인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애그니스 그레이는 영문학의 중요한 고전으로 평가받습니다. 브론테 자매는 1800년대 영국 요크셔의 작은 도시 하워스에 있는 회색 벽돌의 작은 사제관에서 태어나 거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바람이 쉼없이 불어오는 언덕 위의 그 집은 오늘날 브론테 자매를 기리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브론테 자매의 아버지 패트릭 브론테는 아일랜드 출신의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부인 마리아 브론테와의 사이에 6자녀를 두었으나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어릴 때 죽고 부인 역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패트릭 브론테는 지적인 사람이었으나 자상한 아버지는 아니었기에 어머니의 죽음은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매들의 작품에서 공통으로 보여지는 상실과 고독은 어릴 적 상처의 흔적일 것입니다. 자매들 중 제일 나이가 많은 샬롯은 그녀의 두 언니들과 같이 랭크셔 카운티에 있는 성직자들의 딸들을 위한 기숙학교인 코안브리지 기숙학교에 보내졌습니다. 이 학교가 바로 제인 에어에서 로우드 학교로 묘사된 악명 높은 곳입니다. 그곳의 실제 생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난방이 거의 없어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었고 식사는 굶는 날이 더 많았으며 교사들은 학생을 잔인하게 벌했습니다. 위생이 엉망이어서 결핵이 퍼져나갔죠. 실제로 샬롯의 언니 2명, 마리아와 엘리자베스는 결국 이 학교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결핵으로 죽습니다. 샬롯은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제인 에어에서 제인이 친구 헬렌 번즈를 잃는 장면은 언니를 떠나보내던 때의 절망을 떠올리며 쓴 가장 고통스러운 자전적 기록입니다. 샬롯, 에밀리, 앤과 함께 그들의 남자 형제 브레넬은 어릴 때부터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상상의 세계에 그들의 왕국을 만들어 놀았습니다. 샬롯과 브레넬은 앵글리아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에밀리와 앤은 곤돌랜드라는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왕국에 사는 인물들을 만들고 지도를 그리고 왕국의 역사를 세우고 심지어 왕국의 신문을 만들어 배포하며 상상의 세계를 확장시켰습니다. 이 경험은 샬롯에게는 강력한 인물 묘사 능력을, 에밀리에게는 압도적인 감정과 자연에 대한 표현 능력을, 앤에게는 현실 기반의 통찰력을 길러주었습니다. 브론테 자매의 조용한 천재성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816년에 태어난 샬롯 브론테는 세 자매 중 맏언니이며 가장 강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고독과 책임감의 무게로 늘 힘들었습니다. 샬롯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녀에게 주어진 직업 선택지는 가정교사 혹은 교사 단 2가지뿐이었지만 그녀가 교사로 일했던 로에드 학교도 가정교사로 머물렀던 여러 집도 결코 호의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정교사로서의 생활은 참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가장 인간적인 고독이라고 표현할 만큼 외로웠습니다. 고용주는 교사를 하인처럼 대했고 아이들은 샬롯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졌으며 샬롯은 고립된 방에서 식사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인간의 모습을 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인간이 아님을 느낀다. 이 시절은 제인 에어의 전반부, 제인이 가정교사로 일할 때의 장면들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제인이 가정교사로 들어간 손필드에서의 생활, 그녀가 겪는 무시, 냉대, 그리고 계급 간의 거리감은 샬롯이 실제로 겪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1846년, 세 자매는 그동안 그들이 썼던 시를 출간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 작가가 겪는 편견을 잘 알고 있었기에 커러벨, 앨리스 벨, 액턴 벨이라는 남성 필명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집은 극소수의 판매에 그쳤지만 그럼에도 이 결단은 그들에게 스스로를 작가로 규정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1847년 샬롯은 소설 제인 에어를 완성했고
이 소설은 출간 직후부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랑, 계급, 여성의 자아라는 주제를 전통적 틀 바깥에서 다뤘기 때문입니다. 제인이 보여준 여성의 주체성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우한 환경에 굴복하지도 사랑 앞에 자신을 잃지도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은 제인이 로체스터의 청혼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탱하는 존재입니다. 이 문장은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에게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샬롯은 사랑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문학사에 처음으로 새겨넣은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작품은 성공했지만 샬롯의 실제 사랑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벨기에 유학 중 교사 콘스탄틴 헤제르에게 깊은 감정을 느꼈지만 유부남이었던 그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샬롯은 그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향한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 했지만 결국에는 조용히 감정을 접고 아버지의 부목사였던 아서 벨 니콜스와 결혼합니다. 그녀는 결혼 직후 임신했지만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윽고 1855년 3월 31일에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18년에 태어난 에밀리 브론테는 자매 중 가장 말수가 적고 사람보다는 자연과의 교감이 더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집 안에서도 한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손님 앞에서는 숨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 불렀습니다. 샬롯은 동생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에밀리는 바람과 하나였고 황무지의 영혼이었다. 에밀리는 글을 쓰지 않을 때면 늘 황무지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람, 풀, 돌,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것을 감정의 언어로 바꿨습니다. 1847년에 앨리스 벨이라는 남성 필명으로 출간된 폭풍의 언덕은 출간 당시 도덕적이지 않다, 이상하다, 사악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소설은 문학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격정적인 작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로맨스 소설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파헤치는 작품입니다. 히스클리프를 향해 캐서린이 말하는 장면은 문학사에서 손꼽히는 명대사입니다. 나는 히스클리프다. 우리의 영혼은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 문장은 사랑의 고백을 넘어 영혼의 동일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서로를 파괴하면서도 서로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자연적, 본질적 힘에 가까웠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버려진 아이로 에르언쇼 집안에 들어오지만 어린 시절에는 사랑받지 못했고 캐서린과 떨어지게 되는 순간 그의 영혼은 복수로 채워집니다. 특히 캐서린이 사회적 지위 때문에 자신과 결혼할 수 없다고 하자 그의 영혼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너는 나를 죽였다. 그리고 나를 죽인 너도 결국 나와 함께 죽을 것이다. 이 강렬한 감정은 에밀리가 황무지에서 느낀 자연의 거센 힘과 닮아 있습니다. 에밀리는 이야기 구조에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폭풍의 언덕은 직접적인 1인칭이 아니라 프레임 서술을 사용했습니다. 독자는 로구드라는 제3자 관찰자, 그리고 넬리 딘이라는 내부 목격자를 통해 사건을 듣습니다. 이중적 관점은 진실과 기억의 모호함을 강조하고 사랑과 증오, 복수의 윤곽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연 묘사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밀리는 풍경을 통해 감정의 근원을 시각화하고 그 바람과 버려진 들판에 인물의 고통과 환희를 투사했습니다. 에밀리는 결핵에 걸렸지만 끝까지 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걷고 일하고 자신의 죽음을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죽기 하루 전까지도 빵을 굽고 개를 돌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을 절대 인정하지 않은 가장 고독하고 가장 강인한 작가였습니다. 1820년에 태어난 애는 브론테 자매 중 가장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글쓰기에는 날카로운 현실 감각과 도덕적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두 상류층 가정에서 가정교사로 일했던 경험은 그녀에게 잔혹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게 했습니다. 애는 이 경험을 꾸밈없이 글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그네스 그레이입니다. 아그네스는 조용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여성으로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타인의 부당함을 그대로 보고 기록합니다.
부유한 가문의 어린아이들이 고의로 새 둥지를 파괴하는 장면에서 아그네스는 그들을 멈추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애는 이 장면을 통해 수남은 결코 무기력함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내가 약해 보일지라도 내 마음의 원칙만은 무너지지 않는다. 애는 후속작 와일드펠 홀의 세입자에서는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여성의 도피와 자립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당시 사회는 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기 페미니즘 문학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자 형제인 브레넬이 술과 아편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며 죽은 뒤 에밀리와 앤은 비슷한 나이에 연이어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세 자매는 모두 40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짧은 생애 동안 남긴 문학은 자연의 힘처럼 거대했고 침묵의 바람처럼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키고 있는가? 당신의 영혼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가? 브론테 자매의 작품은 시대의 고통을 넘어서 오늘날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